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쿨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건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공간연구소라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박사를 수료했고 공직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일들도 진행을 했고 시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걷어들여졌던 뭐 전세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여분의 돈으로 남겨놓고 일부는 그 현금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채권 투자, 저만의 투자 방식들이 있는데 활용을 해서 현금과 리스크 관리와 부동산으로 다음에 취득세가 완화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투자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가끔씩은 기다리는 게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재산을 잃게 되거나 돈을 못 벌 것이다. 근데 보편적인 공포를 나한테 특별하게 적용하면은 문제가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승장에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하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나한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해도 되는 시장이냐 무서운데 매수를 해도 되는 시장인데 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떨어질지 그 누구도 부동산의 신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은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이 필수제를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전략을 다양하게 짤 수 있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혹시 거북이가 토끼를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끼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토끼가 거북이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거북이가 이깁니다. 두 번째는 오래 달리기를 하면 됩니다. 거북이는 장수동물입니다. 토끼는 장수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르기를 하면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그러면은 토끼보다 거북이가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짜느냐의 문제거든요. 특히 무주택자는 이번 같은 어려운 시장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해안들을 과거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보시고 이러한 시장에서 꼭 기회가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해서 내 재정에 맞게 가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무주택자는 용기가 없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가 집을 사야지 갈아타기를 해야지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절벽인 이유가 있거든요. 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도 어려운데 내 집이 팔려야지 가거든요. 근데 그 내 집도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2주택자 이상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취득세가 막혀 있습니다. 8.4%, 12.4%. 2주택자, 3주택자는 각각 그렇게 막혀 있거든요. 이 2주택자, 3주택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불리해지는 시장이 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기 있게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좀 가다가 가격이 오르네? 아이 떨어지겠지. 기다리다가 또 끝에 잡아가지고 패배감에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무주택자가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1주택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내 집이 팔려야지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너무 작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다주택자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다려서 취득세가 풀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중과가 확정이 되면 물론 지금은 임시로 양도소득세 완화가 있지만은 규제의 완화의 방향이 더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그때 뛰어들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전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 포지션이 뭔가를 고민한 다음에 기회를 발견하는 시기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불공평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입지만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입지와 내 형편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90세 노인이 재건축을 20년, 15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생애 주기가 안 맞으니까. 내가 10억이 있는데 한 2억짜리 집을 샀다.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재정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신혼부부인데 광진구로 들어가고 싶대요. 근데 투자금이 1억 5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재정에 맞게 전세보다는 매도를 하려면은 입지를 조금 낮춰서 주거 사다리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광진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그 1억 5천을 합쳐서 광진구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가는 게 제일 좋죠.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재정과 내 생애 주기와 내 직장과 그 다음에 아이와 그 다음에 과거의 투자 경험과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뭐가 좋을까 하면은 강남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나만의 강남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강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강남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저는 입지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형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그리고 보편적인 시기를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의 입지를 볼 때 가격이 얼마라는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더 좋은 상급지가 동일한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광교와 판교 중에서 입지가 어디가 더 좋은지 아십니까? 판교가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광교랑 판교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비슷합니다. 어디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가격들이 좁아지는 상급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의 신천동에 6,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랑 강동에 있는 아파트 투자금이 비슷합니다. 어디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따져보고 같은 돈이면은 어디가 가장 가성비가 좋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가락동의 재건축 아파트랑 동탄의 신축의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투자금이 똑같아요. 어디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거를 잘 체크하고 입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입지 가치, 땅의 가치를 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입지에 따라서 물건이 어떤 게 좋은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용산하고 과천하고 평균 집값이 어디가 더 비싸냐 하면은 용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과천이 평균가가 더 비쌉니다. 서초와 과천 그러면은 서초가 당연히 비싸죠. 과천과 분당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과천입니다. 과천이 1등입니다. 개별 물건으로 따지면 판교의 개별 물건 중에 대장이 과천의 대장보다 가격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시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